그러면 이제 우리 엘리님의 이야기를 종합을 좀 해보면은 이제 강남도 그나마 지금 잘 나가는 강남도 크게 이제 떨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고 노도광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긴 빠지겠지만 강남처럼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네,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은 서울의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언제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2028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도 3년. 네. 앞으로도 3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랑 장기 추세를 가지고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리어트 파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상승은 5개의 상승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은 ABC라는 3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요 상승파 안에서도 1, 2, 3, 4, 5가 있고 요 조정파에서도 그렇죠. ABC가 있고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전 상승에 대한 61.8%나 38.2%라는 피보나치 수열만큼 되돌리고 올라가는 게 보통이다. 요런 게 정상인데 여기서 보면은 조정할 때 A, B, C가 있잖아요. 요 B 있잖아요. B. 요거를 우리가 민스키 모멘텀이랑 상당히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우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요게 B파예요. 그렇죠. 이게 튜일리툭이나 그다음 미시시피 버블, 사우스시 버블, 100년, 200년 전에 세계적인 그 투기 열풍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거는 시발점까지 떨어져요. 근데 부동산은 실물 가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튤립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식도 빵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거야. 즉 A, B, C. 지금 올라가는 게 B다 B. A, B, C가 남았다. 근데 지금 여기가 피크아웃 하고서 2차 하락이 시작될 걸로 본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1959년부터입니다. 실제로는 59년에 종합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59년부터 파동을 매기는데 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기 직전까지 1, 2, 3, 4, 5라는 하나의 상승파동이 생겼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87년부터 34년 동안의 상승파동이 있었고 2020년도에 상승을 쳤다. 그리고 지금 급락한 다음에 정고점 아직 못 넘고 있다. 자꾸 강남 서초만 얘기하지 말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걸 얘기하면은 거기다 물가를 반영하면 한참 못 넘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추세선을 긋잖아요. 그럼 딱딱딱 들어맞아요. 61년 고점이랑 이게 516 직후입니다. 그다음에 91년 노태우 상투입니다. 이 상투가 노무현 상투랑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걸 P1, P2 해갖고 직선의 장전식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87년 저점이랑 98년 IMF 저점이랑 딱 연결하잖아요. 박근혜 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듯이 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그다음에 파동해서 1파, 2파 끝나고 지금 3파가 끝나고 지금 조정 4파가 가고 있다 나는 AB. 왜냐면 이때도 다 이명박 정부 때도요 반등을 했었고요. 김영삼 정부 때도요 반등을 했었어요. 지금이 그거라고 지금 저는. 자, 이걸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저는 이거를 A, B라고 보잖아요. 이때도 A, B, C가 있었고요. 이때 리먼 사태 때도 A, B, C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고점 넘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 실질이거든요. 맞아요. 물가 이때요. 서초나 강남구는요 고점을 넘었어요. 명목으로는. 근데 대부분이 못 넘었지. 저때 사신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마음고생 진짜 심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1년 걸렸어요. 11년. 전고점 회복하는데. 즉 21년에 3년 전에 고점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한 8년은 더 고생해야지 본전돼요. 이 고점을 넘는데. 왜냐면 노원구는요 여기서 좀 여유가 있거든. 강남구나 물가를 반영해도 전고점까지 와 있듯이. 그다음에 상승할 때도요. 여기도 보시면요.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제 A, B, C 가려고 그래요. C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러면 C 여기서 끝나냐 아니냐면 요 A, B, C가 요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아니라 A, B, C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중에 A에도 하이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실거래가 지수로 2013년을 100으로 놓고 일단 전국 아파트가 이겁니다. 하락한 거에 한 20%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슬금슬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돼서 살짝 반등하려고 그래요. 언론에서 뽐뿌질하고 정부에서 뭐 지방 살리기 뭐 대책 나온다 그러면 오늘인가 어저께 나왔죠. 그다음에 전국인데 전국이 이 정도 되면 어떤 놈은 여기 와 있고 어떤 놈은 밑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놓은 게 지방입니다. 서울은 엄청 오른 다음에 거의 한 70% 반등을 했어요. 하락한 거에. 근데 반등을 못한 게 있겠죠. 8개 도입니다. 반등을 못하고 계속 흘러요.
광역시도 계속 흘러요. 광역시와 팔계도를 합친 게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금 심각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어떤 지수를 넣을 거냐면요. 요걸 넣습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 전국, 광역, 지방 8개도인데 네. 여기다가 세종과 영끌과 니프티를 넣은 거예요. 네. 분명히 여기서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걸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이제 연초고요. 네. 그런데 얘보다 먼저 상투 친 게 있겠죠. 아까 노원구는 한 달 먼저 상투 쳤죠. 네. 그보다 먼저 상투 친 게 세종이었어요. 여기. 세종이 먼저 상투 쳤어요. 그렇죠. 세종이 먼저 상투 치고 바닥도 먼저 상투 쳤어요. 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살짝 반등을 해요. 꾸준하게 하락하다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영끌은 계속 빠져요. 니프티는 계속 올라요. 네. 아직 잘 버텨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주안점이 뭐냐면 전국 아파트가 21년 말에 이미 대세 상승 파동이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대세 하락 파동이 시작됐는데 그중에 센 놈은 반등을 세게 하고 네. 저것도 넘는 것도 있고 약한 놈은 반등조차도 없고 그렇죠. 영끌이나 팔계도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풀었는데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5,050개 단위라서 네. 시가총액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87년 저점과 98년 IMF와 2001년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점을 쭉 연결하면 계속 타고 가잖아요. 네. 누가 그림을 그리듯이. 근데 이게 지금 딱 달라고 그래요. 아,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바닥 다 왔네. 네, 가족 다 왔는데 여기서 좀 살짝 그래갖고 제가 회강 반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반짝 들었다가 깨지면 더 아프겠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전국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서울은 이미 저기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는 5대 강시는 진짜 깨졌어요. 아. 요거 깨질 때가 뭐냐, 어느 시점이냐면 부산 엑스포 아웃됐을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깨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한 40년, 아니, 그러니까 한 30년 만이죠, 30년. 60년. 그러니까 이 87년부터 하면,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60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구, 부산이 난리 난 거죠, 지금. 서울은 한참 안 깨졌고 한참 올랐으니까 얘는 깨졌죠. 그걸 합치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전국은 안 깨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깨지려는 찰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 키는 제가 볼 때 서울이 갖고 있어요. 서울. 네. 서울이 무너지면 얘가 무너져요. 무너지죠. 서울이 아직 안 무너지면 지방이 좀 빠져도 옆으로 길 거예요 아마. 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빨간 게 서울입니다. 네. 서울은 60년 지지선에서 한참 멀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5대 강역시는 깨졌죠. 이미 깨진 지 한 2년 됐어요. 이게 부산 엑스포 아웃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잼버리 있잖아요. 그런 거 되면서 지방이 완전히 이게 갖고 사람들이 지방을 팔고 서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놈은 더 하락하고 상승하는 놈은 더 상승하죠. 네. 마치 펀드에서 종목을 줄일 때 팔아서 돌아온 현금을 기존에 갖고 있는 잘 나가는 대형주를 더 사버리는 네. 그게 양극화 현상이고 똘똘한 현상이 펀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이 딱 이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뭐 PF 사태도 위험하고 네. 미분양 사태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또 뭐 대출이라도 풀어가지고 약간 반짝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대세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상 87년부터 1파 전국을 볼게요. 네.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났어요. 그 전에는요.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 버블 세븐 터져갖고 저축은행 사태 나고 유럽 위험하고 막 할 때 폭락을 할 때 지방은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이때가 뭐냐면 4대강, 혁신도시, 지방 이전. 그러면서 지방에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아파트 상승 엘리어 파동이랑 지방 아파트 파동이 달라요. 다르죠. 이게 얘가 조종파일 때 얘가 상승파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5파가 끝난 이후에는 다 같이 조종파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전국에 투기를 하고 있었다면 서울에 좀 마진콜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방에 오른 거를 팔아갖고 여기다 메꿀 수가 있다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노도강도 빠지고 부산도 빠지고 대구도 빠졌기 때문에 대구 거 팔아가지고 노도강에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특수하게 강남 서쪽 말고는. 이게 위험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요겁니다. 요거. 제가 책에다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36개월 이평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에 36개월, 그러니까 3년 이평선이죠. 리먼 사태 때 폭락해갖고 깨진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서 그냥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딱 왔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책 쓸 때는요,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아. 여기 왔는데 얘가 내려오고 있겠죠. 네. 물론 이때는 얘는 옆으로 길 떼고 얘는 워낙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했고 얘는 덜 빠지다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작년 말로부터 3년 전이 상투였죠. 근데 이때도 3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잘라다가 36개월 차트니까 네. 3년이죠. 예, 여기 이걸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제 L 차트에서 넣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상투 치고 조정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마지막 2차 폭락을 할 때 여기서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이때 2차 하락의 모멘텀이 36개월 이평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희한하게.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뭐 몇 개월 뒤에 뭐 지금 몇 년간의 폭락이 나오겠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3년. 이때가 3년이거든요. 이때 3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제가 책에다가 그 책을 쓸 때 2028년에 나타난, 그러니까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라고 저는 계산이 돼요. 근데 하여튼 2028년까지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는 건데 문제는 약한 놈부터 더 마진콜이 나와가지고 경매가 나가겠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특례 보험자리론, 네. 작년에 신대가 특례론, 그렇죠. 뭐 대출 부르고 신대가 특례론 이런 데는 뭐 80%까지 대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 자금이 네. 경매가 나올 때 저는 2, 3년 안에 특례 보험자리론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네. 금리 엄청 싸죠. 대출도 그렇죠. 많이 해줬죠. 맞아요. 근데 금리가 싸면 뭐예요? 매매가가 확 더 떨어져 버리면 그럼요. 금리로 인한 그 1, 2천만 원 이득을 몇 억을 매매가로 손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혜택이 딱 5년이거든요. 5년 동안만 이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건데 그러면은 23년, 24년이니까 5년 더 하면 28년, 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 경매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특례 금리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2021 우리가 이제 연끌들 한다는데 2020년, 21년에 엄청 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고정금리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되잖아요. 네. 그게 올해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이잖아요. 그러네요. 2020년에 대출받은 사람은 네. 5년이 지나면 올해 내년에 네. 지금 노도강 이쪽에서 경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자가 100만 원 냈는데 버틸만 하잖아요. 갑자기 200만 원, 그러네. 250만 원 내버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날도 노원구 쪽에서는 7, 8개의 폭락 거래가 전점을 깨고 나오고 창동주공 17단지의 상투가 2021년 8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자를 2배를 내야 돼요. 가격은 40, 50%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고 지금 23, 24년을 받은 사람들도 5년 뒤 28년, 29년부터 힘들어지면은 이거 자칫 잘못했다면 바닥이 28년이 아니라 한 29년이나 2030년에 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폭락하면 막 투매가 나면 바닥을 치잖아요. 네. 근데 바닥 치고서 뜨는데도 계속 투매가 나와. 이해했어요. 맞아요. 네. 항상 그게 이동평균선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투매가 나오고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래. 바닥 찍고서 오르는데 살짝 올랐는데도 팔던 사람은 계속 팔아요. 맞아요. 그때 오히려 어차피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어이구 다행이다. 그나마 200만 원 손해볼 거 190만 원 손해봤네 하고서 그래서 2028년 중후반이나 2029년 초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걸 하나 보여드리면 61년에 네. 30년 후면은 몇 년이에요? 91년. 91년이죠. 네. 91년에 30년 후면 21년. 여기죠. 네. 정확히 상투가 나왔죠. 그러네. 30년 사이클이네. 30년 사이클. 그 중에서 또 딱 반을 나누면 15년이죠. 그렇죠. 자, 91년에 15년 더하면 91년에 15년 더하면 2006년. 그쵸. 네. 98년에 15년 더하면 15년 더하면 2013년. 그쵸. 네. 정확히 15년, 30년 사이클이 정확히 들어맞아요. 이야. 기가 막히죠. 희한하네, 이거. 그럼 2021년에 네. 그 15년 후에 상투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36년. 그쵸. 그 다음에 2013년에 15년 후면 어딜까요? 2028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5년 사이클과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갖고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다른 나라에는 잘 안 맞는 게 우리나라에는 기가 막히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추세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60년대, 70년대 이게 66년이랑 75년이랑 연결하면 60, 82년이 나오고 78년이랑, 아니 87년이랑 98년이랑 연결하면 2013년이 나오고 네. 저항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따따따 들어맞고 파동 카운팅도 그렇고 61.8%, 38.2% 이런 게 기가 막히게 맞는 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거는 뭐 네.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쏠림이 하다 보면은 네. 바닥도 만들고 상투도 만들고 하는 그렇죠. 게 오묘한 진리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에 있더라.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보면은 2028년이면 13년 만에 지금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한 15년 만에 또 엄청난 매수 기회가 오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사상 최고예요. 예. 서울 아파트. 예. 그리고 스타백이니까 고가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네. 중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안 사고 버텨야지 돼요. 네. 강남 서초 몇 개 올리는 거 아니 60억짜리 원밸리가 60억 된 거랑 노원구에 5억짜리 사는 아파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 원베일리나 압구정 현대나 아리팍이나 이거는 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 5억, 10억, 15억이고 맞습니다. 지방은 3억, 2억이 수두룩해요. 근데 대다수의 뭐 전문가들 맨날 고가 얘기하면서 뭐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땐 장사 속이 거기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오른다고 그래야지만이 이 기업형 유튜버들 보면 전부 뭐 학원 강사를 한다든지 회원 가입하고 하잖아요. 네. 저처럼 방구석 유튜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르든 내리든 나랑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분석해갖고 그냥 맞으면 다 기분 좋고 네. 틀리면은 막 그냥 창피하고 말고 이런 건데 저도 많이 틀려요. 그렇지만 전망이 틀릴 수는 있지만 데이터는 틀린 걸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국토부에 통계 조작한 걸 보지 마시고 리치고는 거의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같이 보시고 특히 제 책을 구입하시거나 뭐 뒤늦게나마 작년 8월 달에 나온 책이지만 올해를 전망한 거고 올해 어느 순간에 피크 치고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그 전망을 다 담아놓은 거니까 지금도 6개월 지났지만 유효하거든요. 그렇죠. 이 책을 사시면 제 L차트 5,000개 아파트가 넘는 아파트 지수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놓은 거를 3개월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또 제 유튜브에 오셔서 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매일 올리는 L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하반기에 저는 상당한 이제 하락이 올 거라고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때 혹시라도 크게 하락을 하면은 서울에도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거의 진짜 많았는데 제가 우리 엘리언님하고 방송 좀 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때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정부에 펌프를 해서 약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하락을 좀 하면서 2010년 초중반처럼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28년 정도는 돼야 진짜 대바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럴 확률도 충분히 이제 있다. 이런 쪽으로도 저도 뷰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부산 대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명목입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더 빠졌어요. 그런데 91년 노태우 상투 때부터 IMF 때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해요. 이 정도. 아직도? 네, 아직도. 이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요번에 수도권에 이제 만약에 큰 하락 충격파가 오면은 이런 게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그럼 그때는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2, 3년 이상 있어야지 나타나는 얘기죠. 중간에 반등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미리 빠진 건 좀 덜 빠지고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울산이 그 지방 시도 중에 가장 덜 빠지고 있거든요. 제일 오히려 올라요. 그런데 오른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하잖아요. 요게 하락이고 요게 상승이냐? 아니에요. 이건 반등이에요. 이 각도의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그렇죠. 이건 아직 약한 반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나왔다니까, 울산도. 울산이 지금 제일 세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슬슬 빠지다가 갑자기 올해 1, 2월 달 들어서 급락을 하고 광주도 별로 빠진 거, 그리고 대구는 보세요. 지금 2019년 저점도 깨고 있어요. 부산도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해수동 말고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빠진 게 답이 아니라 이거예요. 많이 빠진 게 싼데 더 싸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그 90년대 그 그래프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지역별로 보시고 아파트별로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마냥 싸다고. 왜냐하면 이제 막 60년 차트가 이제 막 깨졌거든요. 한 2년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럼 이게 깨지면은 한참 걸릴 거라고. 그래서 그런 면도 조심하시고 많이 빠진 게 답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많이 빠져서 걱정이고 또는 강남 서초는 많이 올라서 걱정이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 동네까지 같이 오르면 어떡하나. 제가 볼 때는 국지적인 현상이고 대세 하락 중에 일부 국한된 현상이니까 그걸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전국 아파트랑 서울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5개 반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반은 성적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중에 안에서도 아까 송파구에서도 10개 동 중에 9개 동은 아직 정고점 못 넘었잖아요. 거기는 뭐 특목고 반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반 중에 저 밑에는 뭐 운동부 반도 있고 미술부 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볼 때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볼 때는 이 학교 1학년 25개 반을 봤을 때 이 학교 성적이 올랐나 내렸냐 봤을 때 성적이 떨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은 올랐습니다. 강남 올랐습니다. 송파 올랐는데 송파 3반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잠실반만 오른 거지 거여동 무슨 송파동 물레동 문정동 이런 데는 고점을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눈으로 봐야지 그 강남 서초가 올랐으니까 너 틀렸어.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엘리엇, 우리 부동산 차트의 신, 우리 엘리엇님께 굉장히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죠. 네. 자, 오늘 내용도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 또 종종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엘리엇님과 저희 또 리치고 김기원이 데이터와 또 차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